중세 유럽은 얼마나 더러웠을까? 귀족들은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고 왕은 기생충에 감염되었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이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럽은 여행지로 첫 번째로 꼽힙니다. 이 고대 대륙에서 관광객들은 프랑스의 로맨스, 영국의 신사적인 스타일,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유럽은 발달된 경제, 심오한 문화, 아름다운 풍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럽의 발전은 느렸고 그 과정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인의 생활 수준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훨씬 낮았고 우리의 현재 생활 수준과 비교하면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중세 유럽은 미지의 것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신비롭고 무서운 베일과 같습니다. 그 시대를 돌이켜보면 유럽의 귀족들조차 몇 달씩 목욕을 하지 않았고 왕의 몸에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유럽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좋은 대화를 나눠보자. 서기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유럽 역사는 중세라는 중요한 전환기를 거쳤습니다. 먼저 14세기 유럽에서 특히 심각했던 흑사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당시 유럽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햇빛도 없고 음식도 거의 없는 지하실에 숨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동안 그곳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유럽의 위생 조건이 매우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위생 상태를 지금과 비교해보면 현대인들은 분명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당시 유럽의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울퉁불퉁했으며 어디든 하수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마구잡이로 소변과 대변을 보냈고 닭, 오리, 돼지, 개가 사방에 뛰어다녔으며 대낮에도 사람들이 쥐를 죽여라 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은 너무 더럽습니다. 귀족과 통치자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귀족들이 사는 집은 일반 사람들의 집보다 약간 나았지만 위생 습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여러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고 옷을 거의 세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디에도 소변이나 대변을 보지 않지만 화장실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고 몸에는 여전히 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왕과 귀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낭만적이고 꽃이 가득한 프랑스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당시 왕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왕의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참아내야 했고 그것을 즐기는 척해야 했습니다. 이런 참을 수 없는 규칙들 외에도 귀족들이 부를 측정하는 기준도 특히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전차와 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외에도 그들이 집에 요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귀족들은 다양한 소변기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물로 간직하고 장인을 고용하여 정성껏 제작하는 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특히 귀금속으로 만든 소변기는 부와 지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소변기가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귀족들은 실제로 이를 일상적인 변기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귀족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소변기를 멸시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고 빨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에 묻은 얼룩은 매우 진했습니다. 옷에 묻은 얼룩이 옷 속에 많이 박혀 있어서 옷이 주름져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정한 상황은 당시에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존재해요. 역사상 유명한 왕인 루이 14세는 평생에 단 2번만 목욕을 했고 그의 아내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왕이 이런데 일반 국민은 하물며 이런가? 그렇다면 당시 유럽의 위생 조건이 그토록 열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질적 조건이 너무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당시의 사상과 개념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은 지금처럼 부유하고 발전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제적 조건은 중국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가난과 후진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목욕은 사치일 뿐이며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질적 조건이 제한적이라는 점 외에도 사상과 개념의 영향력도 특히 큽니다. 그 당시 유럽의 가톨릭 신자들은 몸이 더러울수록 마음은 더 순수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더러울수록 신과 더 가까워지고 신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워하는 것을 싫어해서 누가 더 더러운지 서로 경쟁합니다. 아브라함 성자라는 신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것을 너무 믿어서 50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상처는 감염되고 공고 구더기가 들끓었지만 그는 그것을 씻으면 자신의 거룩한 몸이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씻기를 꺼렸고 결국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귀족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자신의 신앙과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목욕을 하면 모공이 열리고 질병과 전염병이 모공을 통해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 것에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채취가 너무 심해서 채취를 가리기 위해 사방에서 향신료를 찾기 시작했고, 이는 우연히 유럽 향수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시 유럽인들은 매우 무서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상한 문제들이 유럽 향수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오늘날 유럽 향수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